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차이난 도르평원, 그곳에 설치된 전파망원경 알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알마가 전해온 소식 두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 중력 렌즈 효과로 나타나는 아인슈타인 고리의 선명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고리를 연상케 하는 이것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중력 효과로 인해 40억 광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번 이미지는 역대 중력 렌즈 현상을 포착한 이미지 중 가장 선명한 것으로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를 원상태로 돌려 은하계의 진짜 모습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이론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빛이 휘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최근 가장 강력한 관측 도구인 알마 전파망원경으로 120억 광년 거리에서 이 빛이 휘어져서 만들어진 아인슈타인 고리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인슈타인 고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아인슈타인 고리는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힌 그 중력 렌즈에 의해서 네. 멀리 있는 은하나 이런 천체들이 그 중력 렌즈로서 휘어져가지고 네. 십자가나 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보일 때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고 이것이 고리라고 보일 때를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중력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빛을 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불타는 모습의 아인슈타인 고리라는 걸 포착을 했어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억 광년인데 네. 이 자체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약 한 40억 광년 정도 거리에 있는 거대한 질량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 때문에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이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네. 은하의 빛들이 휘어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은하 주변으로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는 4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링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40억 광년 저 뒤에 네. 12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하나의 은하의 모습이 그렇게 빛이 휘어지면서 보인다는 거죠. 네. 이번에 관측된 아인슈타인 고리는 여태까지 봤던 아인슈타인 고리 중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그 앞에 있는 그 중력 렌즈가 훌륭한 역할을 해놨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확한 각도라든가 그 중력 렌즈를 만드는 그 은하의 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가장 선명한 이런 아인슈타인 고리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불타오르는 듯한 선명한 모습이 보인 거죠. 이 중력 렌즈 때문에 네. 120억 광년 뒤에 걸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왜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것이 이제 휘어져가지고 링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하나의 모아진 빛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처음 모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래서 알마가 관측한 이 아인슈타인의 링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원래 은하 모습이 어떨까? 그걸 유추해낼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하지 못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과제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었죠. 아타카마 사막 위에 있는 66대의 전파 망원경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7m에서부터 13m 되는 66대 66대의 망원경들이 15km까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엄청난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허블 우주 망원경 네. 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해상도가 있는 거예요. 와, 굉장히 자세히 엄청나네요. 보는 거죠. 또 얼마나 이제 이렇게 하면 상상이 안 돼요. 네.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해드리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네. 파리의 에펠탑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 파리 에펠탑 위에 있는 야구공 야공에 있는 그 천들이 이 실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야공의 실밥을 갖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엄청나네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해석을 갖고 있고, 이 알마를 만들기 위해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런 돈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우주정거장을 만든다든가 우주 이 망원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적게 되지만 네. 지상에서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죠. 그래서 네. 이 알마에 의해서 이렇게 중력 렌즈를 이용한 그 먼 은하가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보면 120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20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은하가 굉장히 젊겠죠.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초기부터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은하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네.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십억 년 후부터 은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우주 초기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은하가 만들어지던 초기의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 아인슈타인 고리만 잘 살펴본다면 초기의 은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신기한 고리를 살펴본 느낌이네요. 갓 태어난 별 주위에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유기분자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는 칠레의 알마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지구에서 약 455강년 거리에 있는 원시 행성 원반에서 지구의 바닷물에 필적하는 양의 시아노아 메틸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노아 메틸은 생명의 재료인 아미노산의 중요 부분으로 이는 생명 탄생의 열쇠가 되는 물질이 태양계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네, 이번 소식도 알마 전파 망원경이 발견한 소식입니다. 알마를 이용해서 갓 태어난 별을 관측했는데요. 관측 결과 생명 탄생과 관련된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생명 네네. 탄생과 관련된 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인 건가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죠. 네. 그래서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거고 거기에 아미노산은 질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발견된 그 사이안화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질소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 중에서 청산가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청산가리는 CN에다가 이제 칼륨이 붙어가지고 KCN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CN이라는 거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주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유전자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CN, 그 사이안화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인간의 생명체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대략 이번 알마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